안녕하세요. 은하쌤입니다. 오늘은 GTQ 일러스트 1급 기출문제를 CC 버전으로 풀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띄워드릴 문제는 2024년 12월 달 A 유형 문제입니다. 작업에 앞서서 일러스트의 작업 환경부터 맞춰보도록 할게요. 일러스트를 실행하시고 위쪽에 있는 윈도우라고 하는 메뉴 확인을 해주세요. 클릭하시면 워크스페이스라고 하는 작업 환경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에센셜이라고 하는 작업 환경으로 맞춰져 있을 텐데요. 저는 문제풀이하는 동안에 CC 2025 버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CC 버전의 경우에는 에센셜이라고 하는 작업 환경에서 거의 비슷하게 보일 수 있는데 최신 버전에서 추가된 기능 아니라 예전에 사용했던 모든 기능들이 한꺼번에 보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친구들은 메뉴가 자주 쓰는 것들만 나와 있기 때문에 예전 버전처럼 보일 수 있도록 워크스페이스에서 에센셜 클래식이라고 하는 작업 환경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하시면 숨어있던 모든 메뉴들이 다 보이고 있고요. 위쪽에 있는 옵션 창도 열립니다. 그러면 굳이 프로퍼티 속성 창이 따로 필요가 없으니까요. 이 친구는 감춰두도록 할게요. 오른쪽으로 가렴이라고 하는 옵션 단추 누르면 좁아지고요. 예전에 사용했던 메뉴들 다시 나와주세요 라고 익스펜드 꼭 누르시면 모든 아이들이 다 펼쳐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작업 환경에서 창들의 위치뿐만 아니라 기타 등등의 옵션들도 바꿔주실 수 있어요. 왼쪽 상단에 있는 에디트라고 하는 메뉴 클릭하시면 제일 끝자락에 프리퍼런스라고 하는 또 다른 환경 설정이 있습니다. 서브 메뉴들 아무거나 클릭하고 대화창을 띄우도록 할게요. 왼쪽에 있는 메뉴들 클릭할 때마다 오른쪽에 있는 옵션 펼쳐지는 게 보일 텐데요. 그 중에 몇 가지만 문제풀이하는 동안에 필요한 아이들 살펴보도록 할게요. 유니트라고 하는 단위가 맞는지부터 보겠습니다.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눈금자에서 보여지는 단위는 밀리미터 단위예요. 우리도 밀리미터로 보아야 크기를 비슷하게 맞출 수 있겠죠. 선의 두께 값이나 글자의 크기는 포인트 단위니까 그 단위도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을 좀 해주시면 좋겠죠. 가이드라인을 뽑아서 어느 정도에다가 오브젝트를 배치할 건지 선들을 뽑을 때 잘 보이는 색상으로 바꿔주시면 좋겠습니다. 스마트 가이드의 경우에는 오브젝트를 옮기실 때에 동그라미의 원점이라든지 선의 끝자락 그 포인트들을 잘 잡아주는 스마트 가이드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여기에서 켜져 있으면 그 포인트들을 잘 찾아주니까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데 메저먼트 레이블이라고 하는 이 친구만 V체크를 해제시켜 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브젝트를 끌어서 옮기실 때 길다란 막대가 쫓아다니면서 요거 여기 있어요 라고 더 잘 보이게 해주는 친구인데 길다란 선이 쫓아다니는 건 좀 귀찮으니까요. 요 친구만 V체크를 해제시켜 주세요. 유저 인터페이스에 보시면 컬러 테마가 보일 겁니다. 밝기를 조절할 수 있는데 너무 밝은 색깔이면 눈이 많이 부시니까요. 어두운 테마로 바꿔주시면 작업하기가 편리하실 거고요. 저는 문제풀이하는 동안에 창을 이렇게 따로 띄워놔야 되기 때문에 오픈 다큐먼트에지 탭을 꺼두도록 하겠습니다. 창문을 여러 개 띄워놓을 필요가 일러스트에서는 사실 없지만 여기에서는 제가 창을 2개 띄우기 위해서 따로 V체크를 해제시켰습니다. 이 정도까지만 설정을 하시게 되면 작업하시는 데 지장이 없겠네요. 오케이. 그럼 첫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문제지에 보면 파일의 이름과 크기 지시가 되어 있죠. 100에 80짜리라고 지시되어 있네요. 파일을 새로 만들 거니까 new, 파일의 이름을 주도록 할게요. 파일의 이름은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빼기 첫 번째 문제니까 1이라고 줄 거예요. 단위가 밀리미터 단위인지 꼭 확인하시고요. 윕스 폭을 100이라고 지시되어 있던 거 맞춰줄게요. 하이트도 80입니다. 어드밴스드는 요거 열려져 있거나 닫혀져 있거나 상관은 없을 텐데 일단 색깔이 CMYK 모드라고 되어 있는 거 그리고 300ppi라고 되어 있는 거 눈으로 한번 보고 가시는 게 좋겠죠? 크리에이트 출력 상태에 보시면 이렇게 눈금자가 보이니까요. 우리도 눈금자를 켜놓는 게 좋겠습니다. 보여주세요 뷰라고 하는 메뉴에서 룰러를 켜도록 할게요. 룰러스에 보면 쇼 룰러라고 되어 있죠. 단축키 컨트롤 R 누르면 좀 더 빠르게 갈 수 있었겠네요. 색상이 미리 지시가 되어 있어요. 필요한 색상들만 따로 모아놓는 게 좋겠죠. 스와치 패널에 색상들이 좀 있기는 한데 여기에 있는 색상 말고 내가 문제에 나오는 아이들만 따로 모아놓겠다라고 뉴 스와치 그룹을 하나 따로 만들게요.
이름까지는 굳이 주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오케이 하면 그룹이 만들어집니다. 여기에서 색상값만 더 추가하시면 되니까요. 뉴스와치라고 누르시고 CMYK 값을 명기하는 대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M20에 Y30이라고 했으면 언급이 없는 것들은 0이에요. 오케이 하면 색상 추가되는 거 보이시죠? 반복하시면 됩니다. 색상값 중에서 이렇게 화살표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건 그라데이션을 주는 거예요. 이 친구가 그라디언트 색상 넣어준 거겠죠. 그라디언트 색상은 그라디언트라고 하는 패널에서 색상 기본적으로 흰색과 검정색으로 되어 있을 텐데요. 거기에 있는 아래쪽에 물감, 콩 찍으면 색상 정하실 수 있을 겁니다. 더블 클릭하셔서 컬러 피커를 만들어 놓으시고요. 색상 값을 지시된 대로 입력을 해주세요. 혹시라도 예전 버전이라서 CMYK 입력하는 창이 바로 안 나오시는 분들은 끝자락에 3줄이가 보일 거예요. 거기에서 클릭하셔서 CMYK 모드다 라고 인지를 시켜주면 색깔을 넣을 수 있는 창이 뜰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색상 그대로 우리 거에다 넣으시면 될 텐데 그라디언트 색상이기 때문에 단색 그룹에는 들어가지 않을 거예요. 기존에 있던 그라디언트에다가 끌어다 놓으시면 같이 연결돼서 볼 수 있으실 겁니다. 이렇게 동그랗게 배경 깔아지는 것부터 크기를 유추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뽑아서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왼쪽에서 눈금자 클릭 드래그 하면 이렇게 선이 뽑혀 나오죠. 이 정도의 범위 넘어가지 않게 그리겠다라고 작업을 하시면 되겠고요. 채워지는 색깔, 색상 맞춰서 동그라미 일립스로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배경으로 깔리는 친구는 커다란 아이가 자꾸 걸리적거리지 않도록 오브젝트를 잠궈 놓는 게 좋겠죠. 락을 걸겠습니다. Alt 눌러서 질질 끌고 가면 복사하실 수 있을 거고요. 크기는 바운딩 박스 이용해서 조절할 수 있죠.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면 일부분의 점들만 따로 선택 가능합니다. Shift 눌러서 요거랑 저거랑이라고 두 개의 점만 선택을 할 거고요. 드래그 하셔서 이렇게 코 모양 만들어주면 되겠죠. 펜툴 이용하셔서 입술 모양 클릭 시작점 여기, 중간에 곡선 클릭 드래그, 다시 끝나는 점 여기. 채워주는 색깔이 아니라 선의 색깔 원하니까 색깔 뒤집어주면 되겠고요. 그만 그릴란다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빈 공간 클릭하시면 선이 끊어지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펜툴 이용해서 머리카락도 마저 그려줄게요. 핸들을 끊어주시려면 이 핸들이 뽑혀져 나온 점을 클릭하시면 핸들이 끊어질 겁니다. 어차피 모자에 가려지는 부분은 대충 채울게요. 순서를 뒤로 빼시려면 오른쪽 버튼 누르고 어레인지에서 맨 뒤로 가라, 앞으로 가라, 한 단계씩 앞으로 가라, 뒤로 가라 단축키를 쓰시면 편합니다. 맨 뒤로 가게 되면 뒤쪽에 있는 배경보다 뒤에 깔리게 될 테니까 한 단계씩 뒤로 가도록 할게요. 그라디언트에 대해서 동글동글하게 퍼져나간 것 같으니까 그라디언트 패널에 보시면 이렇게 리니어와 레디얼 보일 겁니다. 동그랗게 퍼져나가세요 라고 선택을 하면 되겠죠. 모자에서 잘리워야 되는 선, 잘라지는 동그라미 두 개를 같이 선택해서 잘라주도록 할게요. 패스파인더를 불러오겠습니다. 윈도우 메뉴 가시면
숨어있는 패널들 따로 불러오실 수가 있을 거예요. 패스파인더. 선과 쉬프트, 모자, 동그리 두 개를 선택했고요. 패스파인더에서 나눠다오, 디바이드 나누면 이렇게 위아래로 분리가 된 게 보일 겁니다.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이 아래쪽에 있는 것만 지우시면 이렇게 모자에 동그리 부분 만들어졌어요. 위쪽에 한입 베어먹은 것 같은 부분은 펜 툴 이용해서 점을 좀 추가하도록 할게요. 이 부분이 찌그러지게 들어갈 거고 점을 더 양쪽 끝자락을 선택하셔서 다이렉트 셀렉션 이 부분을 들어가게 해주세요 라고 살짝 온폭 맞춰주시면 되겠죠. 얼굴 부분은 완성이 됐으니까 이 친구들은 움직이지 않도록 그룹으로 묶어 놓는 게 좋겠네요. 오른쪽 버튼 그룹. 허수아비의 옷 부분은 펜 툴 이용해서 그릴게요. 오른쪽 버튼 어레인지에서 한 단계씩 뒤로 가셔도 되는데 여러 개의 오브젝트를 뒤로 가려면 매번마다 들락날락하지 않도록 단축키를 쓰세요. 선에 대해서는 색깔과 두께값이 언급이 되어 있죠. 색깔은 흰색이고 두께값이 2포인트다. 스트로크에서 두께값 2포인트라고까지는 맞춰줬는데 점선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점선으로 보이니까 그렇게 맞춰줄게요. 스트로크에서 옵션을 좀 더 볼까요? 쇼 옵션. 점선으로 보겠다라고 대시드를 체크하면 점선의 길이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숫자값은 여러분들께서 출력 형태를 보시고 맞춰주시면 되겠죠? 손 모양은 펜툴로 그리기가 좀 어려우니까요. 물방울 브러쉬 이용하도록 할게요. 물방울 브러쉬의 크기는 커져라, 작아져라 라고 단축키를 쓰겠습니다. 엔터키 주변에 있는 열려라 네모가로, 닫혀라 네모가로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하나의 손을 잘 만들었으면 복사해서 쓰도록 하죠. 알트 드래그 하면 복사가 될 거고요.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반대로 뒤집겠다, 트랜스폼, 리플렉트라고 하면 그 제자리에서 반대로 뒤집어지죠. 그라데이션 되는 색상은 모자와 같으니까요. 스포이드 툴 이용해서 요거는 이라고 선택했고요. 스포이드로 찍어서 저거랑 같아요 라고 클릭하면 그대로 색깔이 반영될 거예요. 요거는 이라고 선택을 했고요. 스포이드 툴 눌러서 얘랑 같아요 라고 색상 바뀌는 거 보이시죠? 초록색의 플립도 그리겠습니다. 펜 툴 이용해서 플립 한 조각을 밖에서 그려볼게요. 시작점 클릭, 곡선을 원하니까 클릭 드래그 하면 곡선 되고요. 핸드 잘라줘야 되니까 중심점 클릭해서 잘라줄게요. 하나의 플립을 잘 만들었고
알트 드래그해서 끝자락에 플립 하나 더 만들어 주겠습니다. 중간에 있는 아이들 복사해도 되겠지만 블렌드 툴 이용하시면 한꺼번에 만들어지겠습니다. 이렇게 동그라미에서 네모로 변신되는 블렌드 툴, 시작은 요거고 끝나는 건 저거다 라고 하면 이렇게 중간에 메꿔주죠. 블렌드 툴 더블 클릭하면 스페이싱 사이를 스텝으로 메꿔줄 수 있어요. 중간에 6개가 더 필요해요 라고 프리뷰로 보시면 이렇게 빼곡하게 메꿔지는 거 보이실 수 있고요. 글씨를 써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타입 툴 들을 거고 여기다 쓸 거다. 글꼴에 대해서는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에이리얼의 레귤러 14라고 되어 있죠. 선택을 하신 상태에서 글꼴 맞춰주면 됩니다. 에이리얼 작업이 다 끝났으면 작업의 편의를 위해서 뽑아놨던 가이드라인은 지워주는 게 깔끔하겠죠? 뷰에서 가이드는 클리어 가이드라고 해서 지워주는 게 좋겠습니다. 파일을 저장하도록 하죠. 파일, 세이브. 문서 안에 GTQ라고 하는 폴더에다 저장해라 라고 지시되어 있었어요. 파일 맨 처음에 이름 주고 들어왔던 거 불만 없고요. 형식이 AI 맞습니다. 저장해서 마무리 지을게요. 오케이. 두 번째 문제는 용지 사이즈가 다릅니다. 160에 120 사이즈 맞춰서 종이를 하나 만들게요. 파일에 New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빼기 두 번째 문제니까 2라고 줄 거고요. 단위가 밀리미터 단위인지 확인하세요. 윗스 160, 하이트 120입니다. 출력 형태처럼 만들기 위해서 눈금자를 꺼내도록 할게요. 컨트롤 R 필요한 색상들을 뽑을 때에 그려야 될 개체가 많은데 모든 색깔을 뽑아 놓으면 헷갈리니까요. 해당하는 아이들만 색깔 따로 뽑도록 하죠. 우선 2번 문제에서는 항상 패턴을 만드는 문제가 나오니까 패턴 해당하는 이 친구만 먼저 색상을 뽑겠습니다. 스와치 패널에서 그룹으로 하나 만들도록 하죠. 뉴 그룹. 이름까지는 안 줄게요. 오케이 할 거고요. 색상은 뉴 스와치 CMYK 색깔 넣어주시면 되겠죠. 색상을 뽑았으면 어느 정도에다 배치할 건지 가이드라인을 뽑는 게 좋겠습니다. 왼쪽에는 눈금자에서 클릭 드래그하면 선이 딸려 나와요. 대략 60 넘어가지 않게 그리겠다라고 위치를 정해주세요. 펜툴을 이용해서 전체적인 몸통을 그려줄게요. 몸통에서 살짝 분리가 되어 있는 건 펜툴 이용해서 나누셔도 되지만 칼 이용해 보도록 하죠. 이레이즈 툴 꾹 누르시면 칼이 보일 겁니다. 여기에서 지나가는 부분을 쭉 지나갈 수 있도록 완전히 분리를 하겠습니다. 이 중에서 요 아이만이라고 선택하시고 채우는 색상 바꿔주면 되겠죠. 일일이 펜툴로 그리기 어려우신 분들은 시간이 많이 까먹는다 싶으면 연필을 이용하셔도 괜찮아요. 쉐이프 툴 보이시면 꾹 눌러서 펜슬, 연필을 꺼내 보세요. 연필 이용해서
드르륵 하고 그냥 드래그해서 원하는 모양 대충 윤곽을 만들어 주시고 그 아이에 대해서 색깔 넣어주면 이런 식으로 대충의 윤곽이 나타납니다. 시간을 너무 많이 까먹는다 싶으신 분들은 이런 방법을 쓰셔도 괜찮습니다. 개체들의 순서를 바꿔주시면 돼요. 펜 툴을 이용해서 클릭, 시작점, 클릭 드래그, 곡선화 시켜서 만들어 주실 수 있으시면 펜 툴 이용해서 빠르게 그려주시면 되겠고요. 펜 툴이 좀 어려우시면 연필을 이용해서 대강의 모양을 만드시면 됩니다. 새에 대해서는 패턴으로 등록할 건데 이렇게 출력된 거 보니까 서로 엇갈리게 출력이 되고 있죠. 이만큼이라고 흔들리지 않도록 그룹으로 묶어 놓는 게 좋겠죠. 그룹. 오브젝트에 가면 패턴으로 등록할 수 있게 패턴 메뉴가 있을 겁니다. 만들어 줄 테다 메이크라고 하면 가지런히 나란히 들어가 있는 게 보일 거예요. 이걸 타일 타입에서 그리드가 아니라 브릭이라고 벽돌처럼 어긋나게 쌓아줄 테다 라고 하면 출력 형태가 비슷하죠. 다만 간격이 너무 다닥다닥 붙은 것 같으니까 살짝 간격을 떨어뜨려 주도록 할게요. 윕스와 하이트 값을 내가 만든 것보다 살짝 더 크게 주시면 간격이 벌어질 거예요. 요만큼 정도 사이사이 벌어뜨리면 되겠죠? 이름도 주도록 하죠. 버드. 그렇게 만들겠다라고 던이라고 누르고 나오면 패턴 등록이 끝납니다. 토끼를 만들어 보도록 할 텐데요. 토끼에 대한 가이드란은 다시 뽑아야 되겠죠? 뷰에서 가이드는 클리어 가이드 지워줄 거고 다시 뽑도록 하죠. 기존에 있던 스와치 패널에서 색상 더 추가할 테다라고 뉴 스와치 토끼의 몸통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토끼에 대해서는 특별히 왕도가 없어서 다 일일이 그렸고요. 요만큼은 흩어지지 않도록 오른쪽 버튼 그룹으로 묶어줬습니다. 좀 더 간단한 도자기부터 만들도록 할게요. 도자기에 대한 색상 먼저 뽑도록 하겠습니다. 스와치 패널에서 제일 끝자락에 있는 걸 기반으로 해서 추가하도록 할게요. 은은하게 그라데이션 된 거는 그라디언트 색상에서 색깔, 아래쪽에 있는 단추 더블 클릭하면 색상감 넣을 수 있었어요. 가이드를 새로 뽑도록 하죠.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해서 위쪽에 있는 점만 따로 선택할 거고요. 모서리 둥근 사각형 이용해서 받침까지 완성을 해줄게요. 모서리 둥근 사각형의 모서리의 둥글기는 위로 가라 화살표, 아래로 가라 화살표 누르면 모서리의 둥글기 보면서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라디언트의 방향이 서로 다르게 표현이 됐으면 좋겠죠? 일단 모든 아이들은 가운데로 맞춰 줄 거고요. 우선 손잡이 부분 그라디언트 도구 선택하셔서 밝은 색깔 위쪽에 있고 어두운 색깔 아래쪽에 있어요 라고 드래그해서 방향을 맞춰 줄게요. 개체를 선택하시고 그라디언트 되는 방향을 그라디언트 도구 들어서 지정을 해주시면 서로 다른 방향으로 그라데이션이 될 거예요. 안쪽에 학이 패턴으로 들어가 있으니까요. 기존에 있던 색깔 그대로 두고 하나를 더 만들도록 할게요. 개체를 선택한 상태에서 복사를 할 겁니다. 컨트롤 C 같은 위치에다가 붙일게요. 컨트롤 F 같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두 개가 있는 거 맞아요. 요거를 패턴으로 채우겠다라고 스와치 패널에 보면 버드 패턴이 있을 거예요. 다만 저희가 그렸던 그 학만큼 크기가 크기 때문에 스케일을 줄이도록 할게요. 스케일 툴 더블 클릭해서 크기를 조절하겠습니다. 얼마만큼 줄일 건지를 보시면 될 텐데 프리뷰에서 보니까 오브젝트도 같이 줄어들고 있네요. 오브젝트는 줄어들지 말고 패턴만 줄어들어 라고 하면 이렇게 출력 형태처럼 보이게 되겠죠. 이 정도 느낌인 것 같죠? 크기를 그렇게 해서 도자기는 만들어줬는데 선을 그 위에다 추가를 해야 되겠군요. 펜도구 이용해서 선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워주는 색깔은 굳이 필요가 없으니까요. 채우는 색깔은 없고 선만 있습니다. 라고 선이 하얀색이죠. 클릭해서 선을 그릴 때 삐딸삐딸하지 않게 왼손으로 Shift를 누르고 계시면 이렇게 선들이 직선으로 콕콕콕 그려지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반만 그려서 반대쪽으로 대칭시켜 주도록 하죠. 컨트롤 빈 공간 클릭. 선이 조금 더 두꺼웠으면 좋겠네요. 그 선에 대해서 얼마만큼 해라라고는 지시가 없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임의로 만드시면 됩니다. 선을 하나 제작한 거 선택하시고 리플렉트 툴 이용해서 중심점은 여기입니다 라고 Alt 클릭하면 중심점을 기준으로 해서 반사되는 걸 프리뷰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패턴까지는 필요가 없으니까 오브젝트만 반사시킬 겁니다. 기존에 있던 거 사라지면 안 되니까 카피. 글자를 얹도록 하죠. 글자의 색깔이나 글꼴, 지시사항 맞춰서 제작을 해주세요.
도자기는 그림자 효과를 줘라 라고 되어 있네요. 전체적으로 그림자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 친구는 여러분들께서 그룹을 잡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따로따로 되어 있어서 그룹을 잡지 않으면 여기에서 그림자, 그림자, 그림자라고 따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이펙트 메뉴 가시면 스타일라이즈에 드랍 섀도우 그림자가 있고요. 프리뷰로 보시면서 출력 형태랑 비슷한지 확인해 보는 게 좋겠죠? 오른쪽에 있는 복주머니 만들기 위해서 가이드라인을 다시 뽑을게요. 이 안에다가 복주머니를 만들겠습니다. 필요한 색상 뽑도록 할게요. 필요한 색상을 다 뽑았습니다. 펜툴을 이용해서 복주머니는 반만 그리고 반대로 이렇게 뒤집어서 사용하면 되겠죠? 얘는 합쳐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만들어진 친구는 패스파인더에서 유나이트 합치면 한 덩어리가 될 거고요. 사이사이에 색깔이 서로 다르니까 이 친구는 요만큼씩 분리를 해 놓는 게 좋겠죠? 펜툴 이용해서 지나가는 선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클릭 드래그 해서 선 분리를 해줄 기준선을 만들었고요. 이 친구도 역시 반대로 리플렉트 하도록 하죠. Alt 중심점 여기 카피하시면 이렇게 분리를 해줄 선 만들었으니까 아래쪽에 있는 이 친구들만 분리가 되는 거죠. 이만큼이라고 선택을 하겠습니다. 패스파인더에서 디바이드로 나눠주시면 세 개로 분리가 된 게 보일 거예요.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해서 색상 적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에 대해서 색깔과 두께값이 2포인트다 라고 지시가 되어 있어요. 선들의 두께값을 맞춰줘야 되겠고요. 점선에 대해서 언급이 없지만 점선 모양이다 라고 대시 체크를 해주셔야 되겠죠. 꽃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펜툴 꾹 누르면 나타나는 앵커 포인트 툴 이용해서 양쪽 끝단을 꼬집 해주시게 되면 나뭇잎이 만들어질 거고요. 꽃에 대해서 회전도구 이용해서 중심점 여기입니다. Alt 클릭 45도 각도로 프리뷰 보시면 돌아가는 거 확인되시죠? 카피, 컨트롤 D 눌러서 반복 작업해 주시면
꽃이 한 송이 만들어졌어요. 흩어지지 않도록 패스파인더에서 한꺼번에 합치도록 하겠습니다. 한꺼번에 선택해서 움직일 필요가 있는 아이들은 이렇게 그룹으로 묶어주시면 나중에 선택하기가 편해요. 복주머니 위에 토끼를 얹겠습니다. 토끼도 그룹으로 묶어놨어요. Alt 누른 상태에서 질질질 끌고 오면 복사가 될 거고 순서 맨 앞쪽으로 뺄 겁니다. 적당한 위치에다 배치해 주세요. 트랜스폼에서 리플렉트라고 하면 제자리에서 바로 반사가 되죠. 복주머니만큼 요만큼만 필요하기 때문에 삐져나간 부분은 잘라주도록 할게요. 복주머니는 콕 집어서 클리핑 마스크 적용을 해야 된다라고 했으니까요. 요 복주머니 선택을 하시면 알트 드래그해서 복사해서 이렇게 한 세트 패스파인더로 합체를 할 거고요. 제일 위쪽으로 덮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구분되라고 색깔을 다른 색깔로 넣어볼게요. 자, 이렇게 제일 위에 덮어줘야 되는 아이 하나를 이렇게 똑같은 위치에다가 덮어주시고요. 이제 삐져나간 친구들만 클리핑 마스크로 정리하면 되겠죠. 토끼, 토끼, 토끼 요 세 마리가 아래쪽에 있는 복주머니의 토끼예요. 얘랑 쉬프트, 쟤랑 쉬프트, 얘라고 세 개. 제일 위에 덮어줬던 주황색의 복주머니를 선택해서 오른쪽 버튼 메이크 클리핑 마스크 하면 이렇게 삐져나간 아이들이 깔끔하게 정리가 돼요. 다시 한번 위쪽에 있는 거 가지고 해볼게요. 하나를 만들었고요. 복사할 겁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 하나가 더 복사된 거 확인되시죠? 색깔을 다른 색깔로 바꿔볼게요. 요걸 그 위에다가 덮어서 같은 위치에다가 얹어주시고 삐져나간 토끼와 덮어준 요 노란색 개체를 선택해서 오른쪽 버튼 클리핑 마스크 하면 그만큼만 삐져나간 만큼 잘 이우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가이드라인은 지워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네 조각으로 원을 나누기 위해서 선을 이렇게 뽑아줬습니다. 이거랑 이거랑 동그라미 패스파인더로 나눠주라 라고 하면 이렇게 조각조각 나눌 거고요.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해서 원하는 색상 적용하시면 됩니다. 브러쉬를 이용해서 이렇게 리본 모양 만들어 주셔야 되겠죠. 브러쉬의 종류는 지시사항에 나와 있습니다. 차콜 페더라고 일단 브러쉬로 그려줄게요. 페인트 브러쉬 이용해서 모양 쭉 동그랗게 그려줄 거고 다시 끈 이렇게 나가는 것까지 그렸어요. 이 한쪽을 그려서 반대로 뒤집어 주면 되니까 얘만 선택할게요. 브러쉬에서 차콜 페더라고 하는 아이가 나와 있네요. 클릭하면 바로 적용이 될 거고 색상,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색상으로 맞춰주면 되겠죠. 리플렉트 반사하겠습니다. 반투명하게 보이는 건 오퍼시티 값 70이다 라고 지시가 되어 있죠. 이 친구는 이라고 선택하시고요. 트랜스퍼런시 투명도를 70%다 라고 값을 넣어주면 뒤쪽이 비쳐 보일 거예요. 글자 작업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작업이 끝났으면 빠진 게 없는지 다시 한번 둘러봐 주시고요. 파일을 저장하면 되겠죠? 파일, 세이브, 경로와 이름 정하시고요. 저장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 용지 사이즈가 A4 용지입니다. 새로 만들도록 할게요. 파일에서 새로 만듭니다. New. 단위가 밀리미터 단위인 거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요. 윕스 210에 하이트 297이죠. 눈금자 켜겠습니다. 컨트롤 R. 필요한 색상들을 뽑으면 될 텐데요. 개체들이 엄청 많죠. 일단 세 번째 문제에서는 항상 심볼을 등록하는 문제가 나오니까 간단하게 심볼부터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필요한 색상 뽑겠습니다. 그룹을 새로 만들 거고 필요한 색상을 뽑겠다. 뉴 스와치. 기와집에 기둥부터 만들어 볼게요. 사각형에서 모서리 둥근 사각형 이용해서 만들어 줄 건데 모서리의 둥글기는 위로 올라가라 밑으로 내려가라 화살표 누르시면 둥글기 조절할 수 있어요.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일부분만 크기를 축소하도록 하죠. 스케일 툴 더블 클릭하셔서 얼마만큼 줄일 건지는 프리뷰로 미리 보면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기와집이 완성이 됐고요. 이 친구들은 심볼에다 등록하겠습니다. 스와치 패널 옆에 보시면 심볼 패널 보입니다. 이만큼을 일하고 흩어지지 않게 일단 그룹으로 묶어 놓도록 할게요. 요걸 그대로 심볼에다가 등록하시면 되겠죠. 이름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기와집. 이미 만들어줬으니까 이 친구는 지우도록 할게요. 배경을 씌우도록 할 텐데요. 배경에 대해선 언급이 되어 있네요. 메쉬 툴을 이용해라 라고 했으니까요. 사각형을 하나 만들게요. 렉탱글 툴 클릭하면 대화창이 뜨죠. 용지 사이즈 210에 290과 똑같은 사이즈로 지시가 되어 있고요. 그거에 대한 색상 C40에 M40이라고 해서 연보랏빛으로 전체에 물들였는데 중간중간에 환하게 하얗게 빛나는 부분 보일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흰색으로 처리해라 라고 메쉬 툴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메쉬 도구 선택을 하셔서 이쯤이다 라고 클릭. 색깔에 대해서 흰색입니다 라고 스와치에서 뽑아 놓은 흰색을 적용하면 이게 밝아진 게 보일 텐데
요쪽 지점도 밝아 보이죠? 여기도 라고 클릭하면 그 부분도 하얗게 밝아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은 이 친구는 움직일 일이 없으니까 오브젝트를 잠가 놓도록 할게요. 배경이 될 만한 산과 구름들을 만들어 보도록 하죠. 배경이 될 만한 아이들을 제작을 끝냈습니다. 이만큼 몽땅 다 움직일 필요가 없는 아이들은 오브젝트에서 잠궈주도록 할 거고요. 지시사항에 나와 있는 블렌드 적용을 해보도록 하죠. 하늘색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선, 그리고 하얀색으로 지나가는 요 선 두 개를 그려서 블렌딩 해주시면 되겠죠. 펜툴 이용해서 제작하기 힘드시면 커버처 툴 이용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만 그릴란다 컨트롤 클릭하면 선이 끊어질 거고요. 색깔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는 대로 선에 대한 두께값도 지시가 되어 있죠. 스트로크에서 이 포인트, 흰색도 마찬가지 똑같이 작업해 주세요. 컨트롤 클릭해서 끊어줄 거고요. 선의 두께값이 흰색은 1포인트라고 하죠. 두 개의 선을 블렌드 툴 이용해서 시작하는 건 요거, 끝나는 건 저거 라고 두 개 연결해 줄 거고요. 블렌드 툴 더블 클릭하시면 옵션이 뜰 거예요. 스페이싱, 간격은 스텝으로 지정하겠습니다. 문제에서 15단계라고 지시가 되어 있으니까 단계를 맞춰서 프리뷰 보시면 비슷하게 만들어지는 게 보일 거예요. 선이 예쁘지 않다 싶으시면 나중에라도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수정 가능합니다. 브러쉬를 이용해서 물방울 뿌려주도록 할게요. 브러쉬를 들 거고요. 브러쉬에 대해서 지시사항 나와 있는 대로 버블 1포인트라고 적용을 할게요.
선택한 상태에서 브러쉬 패널 갈 거고요. 만들어져 있는 것 중에서는 버블이 안 보이니까 라이브러리에서 직접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책꽂이 콩 찍으시고 어느 그룹에 있는지 잘 모르겠다 싶으시면 아무거나 클릭해서 대화창을 띄우도록 할게요. 거기서 모양을 쭉 살펴보시면 될 텐데요. 물방울 뽀글뽀글한 모양 찾으시면 되겠죠? 버블이라고 하는 아이를 찾았습니다. 문제에서는 버블 1포인트다 라고 지시가 되어 있는데 굉장히 자잘자잘 들어갔는데 출력 형태는 두꺼워 보이죠? 어찌됐든 지시사항에 맞춰가지고 작업을 하겠습니다. 아마도 이 문제는 오류가 있는 것 같아요. 나중에 채점할 때에 둘 다 맞게 처리를 해줄 것 같습니다. 두께값이 지시된 대로 하는 게 제일 정답이긴 하지만 출력 형태에 맞춰서 포인트를 조금 더 두껍게 2포인트라고 하면 출력 형태하고 비슷하게 보이긴 하겠죠. 하지만 저는 일단 지시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1포인트. 심볼을 뿌려주도록 할게요. 자, 심볼 스프레이 이용해서 심볼 어떤 거요? 내가 만든 기와집이요. 클릭해서 여기 라고 클릭 위치 잡아줄 거고요. 혹시라도 누를 때 이렇게 여러 개가 같이 만들어지시면 왼손에 도움 받습니다. Alt 누른 상태에서 클릭하면 기존에 있던 아이들 없어질 수 있어요. 스프레이 툴 꾹 누르고 형제들이 좀 많죠? 이 아이들은 꺼내놓도록 할게요. 오른쪽으로 나오련이라고 꺼내주시면 이렇게 따로 꺼내서 사용하실 수 있어요. 만약에 만들어 놓은 위치가 마음에 안 들 경우에는 Shift부터 이용해서 슥슥 밀어주시면 되겠고요. 크기를 좀 키워야 되겠죠. 사이저 콩콩콩 찍으면 크기가 커질 겁니다. 방향이 좀 돌아갔으면 좋겠네요. 스피너 이용해서 원하는 방향으로 쭉 당겨 줄게요. 돌리시면 이렇게 화살표가 방향 가리키는 거 보이실까요? 파란색의 화살표. 방향 보시고 정하시면 돼요. 살짝 반투명해 보이는 친구도 보이네요. 스크리너 이용하시게 되면 이렇게 색깔 누를 때마다 흐리멍텅해지는 게 보일 거고요. 노란색으로 이렇게 염색이 되어 있는 친구도 보이시죠? 채워주는 색깔 노란색입니다 라고 스와치해서 콩 찍어주면 물감이 준비가 됐으니 염색을 해주시면 돼요. 스테이너 뒤에서 세 번째 아이를 클릭하시면 색깔 들어가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빨강색을 이라고 선택하고 콩 찍어주면 빨강색이 적용이 되죠. 혹시라도 색깔이 너무 많이 들어갔다 싶으면 왼손으로 Alt 누른 상태에서 클릭하면 원래대로 돌아와요. 반대 작업을 할 때는 왼손으로 Alt 누른다. 배치가 다 됐습니다. 이제 이 친구들은 더 이상 움직이지 않도록 오브젝트를 다 잠궈 놓도록 할게요. 글씨를 얹어 주겠습니다. 모서리 둥근 사각형, 글자에 대해서 지시사항에 맞춰서 색깔, 크기 맞춰주세요. 언급이 없을지라도 아래쪽으로 배가 볼록한 느낌이 들죠? 그럴 때는 개체 선택한 상태에서 위쪽에 있는 옵션 보시면 꾸겨주겠다라고 하는 친구가 있을 겁니다. 그물망처럼 생긴 메이크 엔빌롭을 콩 찍어주면 모양을 선택할 수 있어요. 아래쪽으로 볼록하게 아크 로어 밴드 값은 어느 정도 할 건지 적당히 배치하시고요.
마지막으로 가운데 있는 강아지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캐릭터 제작할게요. 필요한 색상 뽑겠습니다. 필요한 색상들을 다 뽑았고요. 캐릭터 어느 정도에다 그릴 건지 대략의 위치만 잡겠습니다. 왼쪽으로 50 넘어가지 않게, 오른쪽으로도 150 넘어가지 않게 이 정도의 범위다 그리겠다라고 대충의 윤곽만 잡아줄게요. 강아지의 얼룩 무늬는 펜툴로 잘라줄 선 그려주시고요. 얼굴과 선을 같이 선택하셔서 디바이드로 나눠주면 되겠죠. 다이렉트 셀렉션, 이 친구만 색깔이 회색이에요 라고 색상 넣어주겠습니다. 적당한 순서로 배치. 완성이 된 부분들은 그때그때 그룹으로 묶어주시는 게 관리하기가 편해요. 들어서 옮기시기가 편하겠죠? 색동의 경우에는 지나가는 선들을 쭉쭉쭉쭉 그려주시고 나눠주시면 되겠죠. 라인을 그려서 Alt 드래그 하면 선을 나눠줄 수 있어요. 컨트롤 D 누르셔서 이렇게 구분해 주시고요. 색동 부분에 대해서 색깔
몇 개인지 세어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그러면 지나가는 선이 8개만 있으면 되겠죠? 둘, 넷, 여섯, 여덟. 2개는 빼겠습니다. 이 정도로 나눠주면 되겠죠? 디바이드 손을 나눠서 다이렉트 셀렉션 원하는 색깔 따로 넣어주세요. 안쪽에 리본 부분에 대해서는 선이 들어가 있네요. 오브젝트에서 패스를 오프셋 패스 이용해서 이동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안쪽으로 들어가는 건 마이너스 값이니까 프리뷰로 보면서 조절하시면 되겠죠. 선에 대해서 지시사항에서 2포인트라고 되어 있으니까 값을 맞춰주면 되겠고요. 점선이라는 언급은 없지만 점선으로 보이니까 대시드도 체크하겠습니다. 캐릭터가 완성이 됐으면 그림자 효과를 주셔야 되겠죠. 문제에서 그림자 효과를 줘라. 문제에서 드랍 섀도우 그림자 효과 줘라 라고 되어 있어요. 캐릭터에 대해서만 그림자가 들어가 있으니까요. 그림자 요거 빼고 필요한 아이들만 그룹으로 다시 묶겠습니다. 이펙트에 가서 스타일라이즈에 드랍 섀도우 제작이 끝났으면 전체적으로 클리핑 마스크로 디자인을 정리해달라 라고 문제에서 제시를 하고 있네요. 디자인 정리를 하기 위해서 오브젝트들 잠궈 놓았던 거 다 풀어주도록 할 거고요. 가이드라인 산만하니까 가이드를 지워주겠습니다. 용지 사이즈만큼 사각형 하나 만들게요. 렉탱글 툴 클릭하면 210에 297이라고 용지 사이즈하고 맞게 사각형을 만드실 수 있죠. 맨 위에다가 덮어줄 거고요. 몽땅 다 컨트롤 A 선택하셔서 오른쪽 버튼 메이크 클리핑 마스크라고 해서 주변 정리하시면 마무리가 되겠네요. 파일을 저장하겠습니다. 왼쪽 꼭대기에 파일 저장할 거니까 세이브. 경로와 이름 확인하셔서 저장하면 마무리가 됐죠. 여기까지 2024년 12월달 A 유형 문제 함께 풀어봤습니다. 펜툴 이용하는 게 어려우시면 연필이나 브러쉬 활용해서 빠르게 완성하는 방법 익혀두시고요. 다음 달에는 꼭 합격하시길 기원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